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서울 도심 상공에서 예리한 금속성 굉음이 고막을 파고듭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등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갑자기 기술을 아래로 떨구며 급강하를 시작합니다.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비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오고 카메라를 든 외신 기자들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누가 봐도 통제력을 잃고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사고처럼 보였던 그 찰나의 순간, 기체는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115도라는 믿기지 않는 각도로 허공을 비틀어 올립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몸을 뒤트는 이 비현실적인 움직임에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추락인 줄 알고 긴급 타전 준비를 하던 외신들은 이내 이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고난도 기동임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4사 5세대 전투기가 별도의 추력 편항 노즐도 없이 오직 독자적인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힘만으로 구현해낸 이 기적 같은 장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F-22 랩터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실루엣이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염원이 이제는 단순한 희망사항을 넘어 전 세계를 공포와 경탄에 빠뜨리는 실체로 완성되었음을 말입니다. 오늘은 추락의 위기를 전설의 비행으로 바꾼 KF-21의 그 아찔하고도 위대한 3,500일간의 여정과 우리 방산 기술이 도달한 그 깊은 심연의 기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최첨단 무기 체계라고 하면 가장 화려하고 비싼 것만 모아놓은 군대를 상상하기 쉽지만 전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공군력은 무조건 비싼 비행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늘을 장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하이, 로우, 믹스 전략입니다. 우리 공군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35A를 도입하면서도 왜 굳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K-21이라는 독자 기체를 개발해야 했는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F-35A는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최고의 칼날이지만 시간당 유지비가 상상을 초월하며 미국의 보안 승인 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정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심 전력인 전투기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지상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굴종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탄생한 KF-21은 우리 공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미들급 전력이자 언제든 우리 마음대로 부리고 고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플랫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하이급의 F-3A와 로우급의 FA-5 사이를 잇는 이 강력한 연결고리를 통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전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4,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설계 단계부터 5세대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었기에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방 전략을 이토록 치밀하고 경제적으로 설계한 나라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전투기 가동률을 살펴보면 미공군의 최첨단 기체들조차 70%대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지만 국산 기술력이 집약된 우리 공군의 기체들은 90% 이상의 경이로운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우리 조종사들이 한 번이라도 더 출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적에게는 아군 전투기가 쉬지 않고 몰려온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실질적인 전투력 지수입니다.
폴란드가 우리 FA-50에 열광하고 나아가 KF-21에 직접 탑승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현장 운용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라도 부품이 없어서 창고에 잠들어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타국의 머리를 조아리며 정비 부품을 구걸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가 직접 고치는 완전한 기술 자립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KF-22 날개 아래에는 단순히 폭탄과 미사일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정밀 제조 역량과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보라매의 비상은 단순히 한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사건이 아니라 동북아의 하늘을 넘어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법을 깨달았으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KF-21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토대 위에 세워진 KF-21이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적을 먼저 찾아내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적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빠르고 민첩해도 적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현대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공중전이 눈으로 적기를 보며 꼬리를 잡는 격투기였다면 현대전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먼저 찾아내어 타격하는 정보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바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즉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만이 보유했던 이 핵심 기술을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은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기술 이전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조차 사업 무용론이 터져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연구원들은 그 굴욕적인 거절을 오히려 독자 기술 확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반도체 소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전파를 쏘아 올리는 에이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밀함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경기도 용인의 한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인원이 밤낮을 잊은 채 소프트웨어 한 줄 한 줄과 씨름하며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를 깎아 나갔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KF-21의 눈은 미국산 F-3A에 탑재된 레이더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를 채택하여 열 발생은 줄이고 출력은 극대화한 이 레이더는 적의 스텔스 기체조차 잡아낼 수 있는 예리함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도 적의 전자전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보호 능력까지 갖춘 이 눈은 보라매가 전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레이더의 소스 코드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산 레이더를 사용할 때는 새로운 미사일 하나를 장착하려 해도 해당 국가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 수정을 요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입맛에 맞는 국산 무기를 마음대로 통합하고 성능을 실시간으로 개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에 적의 전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기체의 생존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실제로 공중시험 비행에서 보여준 우리 레이더의 성능은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구름 속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수십 개의 표적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모습에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기술 협력을 제안해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눈으로 하늘을 보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적을 판별하며
우리가 만든 무기로 적을 타격하는 이 완벽한 자립의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국가 방위의 자존심입니다. 한 연구원의 증언에 따르면 시험기 안에 장비를 싣고 전 세계를 돌며 성능을 검증할 때 외국의 기술진들이 우리 시스템의 안정성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가시밭길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고성능 레이더 제작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 예리한 눈을 갖게 된 KF-21은 이제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지능을 가진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적은 우리를 보지 못해도 우리는 적을 보고 있으며 적이 우리의 전파를 교란하려 해도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적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기술력 자랑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군이 어떤 상황에서도 영공을 수호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자신감의 근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빛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손으로 직접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리한 눈을 가진 보람에는 세계 무대에서 냉혹한 국제 정치의 논리와 맞서 싸우며 그 가치를 더욱 증명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독수리의 눈처럼 KF-21의 레이더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높은 곳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영원한 아군은 없으며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방위산업 현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최근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요동치면서 대한민국 KFIR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의 하늘을 지켜온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FCAS가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랑스의 고집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자국 산업에 돌아올 이득이 적을까 우려하는 독일의 불신은 결국 서로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조용히 시선을 돌린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이미 폴란드에 납품된 K방산 무기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지 목격했습니다. 유럽산 무기들이 계약 후 인도까지 10년이 넘게 걸릴 때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완성된 기체를 가져다주는 기적같은 납기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제 미티어 미사일과의 성공적인 통합은 KF-21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미티어를 장착한 보람에는 가시거리박 교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KF-21을 단순한 저가형 대안이 아닌 실질적인 강력한 전투기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 없는 냉정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문제입니다. 현재 KF-11에 탑재되는 F214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품으로 우리는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을 할 때마다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며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규정인 아이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는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이 미국의 승인 여부입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출을 불허한다면 우리는 다 만들어 놓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엔진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강대국의 논리에 무기 수출이 좌절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자적인 항공 엔진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방산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 세계 어느 하늘이든 보라매의 날갯짓을 뻗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갈등과 미국의 기술적 견제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KF-21은 이제 단순한 비행기 이상의 외교적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가 직접 KF-21의 조종석에 앉아 엄지를 치켜쓰고 독일 언론이 자국 전투기 대신 한국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풍경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초정밀 항공 기술의 장벽을 하나씩 허물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엔진이라는 높은 벽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집념이라면 이 또한 머지않아 극복될 것임을 전 세계는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실력만이 유일한 보증수표임을 증명해낸 KF-21은 이제 유럽의 하늘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평화의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은 바로 이 차가운 금속 날개와 뜨거운 엔진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구애와 기술적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4, 5세대기를 넘어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전장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는 KF-21 보라매는 사실 완성된 종착역이 아니라 거대한 진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이 기체를 단순한 4, 5세대 전투기로 머물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계 도면의 첫 줄부터 미래의 스텔스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 두었으며 이는 블록 1에서 블록 3로 이어지는 치밀한 진화 로드맵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장을 기체 외부에 노출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에는 기체 내부 무장창을 완전히 통합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완전한 5세대의 스텔스 전투기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꿈꾸는 진정한 미래 전장의 모습은 인간과 기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에 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한 KF-21 한 대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가오리 형상 전투기 여러 대를 거느리고 마치 대장 늑대가 무리를 이끌듯 전장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무인 편대기들은 조종사보다 앞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레이더망을 교란하거나 위험한 자살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아군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KF-21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문턱을 누구보다 빠르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하드웨어의 진화뿐만 아니라 그 내부를 채우는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미사일 하나를 달기 위해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을 비롯하여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이 보라매의 날개 아래 장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의미합니다.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데이터링크 기술은 전투기와 지상관제소 그리고 인공위성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어 전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최적의 공격 경로를 제안하는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우리 아들들이 타게 될 보라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조종사의 생각을 읽고 함께 싸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스텔스 도료 기술과 복합 신소재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비약적인 성과는 KF-22를 전 세계 그 어떤 레이더망도 뚫기 힘든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습득한 비결로 우리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뒤에 숨겨진 치밀한 기록,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꼽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현장에서 쏟아낸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은 이제 블록스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평화와 번영의 울타리입니다. 보라매가 5세대를 넘어 6세대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하늘의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여정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보라매의 힘찬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 속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영광의 미래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회의론을 뚫고 하늘 높이 솟구친 이 강철, 날개는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빌려온 전투기에 의지해 하늘을 지켜야 했던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은 강철 날개를 달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첨단 전투기를 띄워 올리는 당당한 주권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KF-1 보라매의 175도 묘기 비행은 단순한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국민적 염원이 일궈낸 승리의 고함입니다.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외신들의 우려를 단숨에 환호로 바꾼 그 기동처럼 우리 방위 산업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나 세계 5위권의 공군력이라는 숫자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국방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밤을 지새우며 볼트 하나를 조이던 연구원들의 손마디와 거친 중력 가속도를 견디며 한계에 도전하는 조종사들의 눈빛이 모여 오늘의 보라매를 만들었습니다. 보라매의 엔진 소리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화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독자 엔진 개발과 6세대 전투기를 향한 더 험난하고 위대한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세가 전 세계 하늘을 뒤덮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믿음이 보라매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자부심 한 조각을 심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KF-21은 미국의 ITAR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하고도 치밀한 수출 전략의 이면을 다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보라매의 다음 행보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